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국고초 오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국고초 오브는 미증시를 늘 봐드리지만 미증시 시작해서 한국 증시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쭉 보니까 사실 무슨 분석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시장에 맡기고 가면 되더라 이거죠. 물론 그 줄기가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시간 통해서 차분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간밤 미증시인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좀 짚어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왔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섹션 122를 기초로 해서 10% 관세를 추가적으로 이제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일단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체크할 거는 이번 대법 판결 나면서 환급에 대한 그동안에 걷어들인 이 관세가, 기업들한테 받은 이 관세, 이게 1,75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한 환급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일단락 되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오늘 우선 상담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선 상담입니다.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다 보니까 다 2차전지 종목군들이네요. 개인 투자분들 비중도 좀 많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 한번 좀 상담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선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미증시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는 0.47 소폭 상승 마감입니다. 나스닥은 1% 상승 마감입니다. 그리고 S&P 500 0.7 상승 마감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무난한 흐름입니다. 잠시 뒤에 차트 한번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최근에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지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 최근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도 좀 있죠. 이란과의 잡음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시일을 정했는데 이게 중간 선거 올해 앞두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별로 이렇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한 70달러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자, 아무튼 지금 다우지수는 지금 이렇게 한 5만 달러, 4만 9천 사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한 2만 2천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3천 중반에서 2만 4천 사이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장 미국 시장이 여기서 급하게 더 튈 가능성은 좀 낮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증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지금 선두에 있는 종목이 되겠죠.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지금 이제 400달러를 넘어서 있죠. 야, 작년 우리 9월 달에 제가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작년 4월에 바닥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은 좀 늦게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한 130달러 정도 됐거든요. 자, 이제는 400달러 올라왔는데 아직 끝이 안 났죠. 그렇죠?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 주랑 연계해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탄입니다. 자, 이거는 태양광 인베스코 이 태양광 ETF인데요. 탄입니다. 일명 탄. 티커가 TAN입니다. 이름도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탄은 지금 대략 50달러 넘어서 55달러, 한 60달러 정도 가는데, 뭐 넥스트 파워나 아니면 뭐 퍼스트 솔라나 아니면 인페이지 에너지나 이런 종목군들을 핵심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내가 태양광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탄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91달러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5달러에서 대략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업사이드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정고점 추라이를 뭐 천천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OWL입니다. 이거는 좋아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 걱정돼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블루아울입니다. 블루아울. 자,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블루아울이 그 펀드 3개 펀드 중에 1개를 영구 환매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루아울이 사실 그동안에 AI나 데이터 센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라클하고 계약 취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루아울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오라클이 임대가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었죠. 이것이 시장에 약간 좀 잡음을 크게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블루아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2007년이었나? 그래서 그 이전에 금융위기 직전에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를 개시하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서서히 어떤 시발점이 됐던 건데 그래서 시장이 좀 경계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보시면 대략 20달러 한 중반까지 머물다가 지금은 10달러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 마무리합니다. 미증시는 뭐 미국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상호 관세 판결이 있었고 이거는 불확실성은 좀 벗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는 이 정도만 좀 정리하면 되고 특별한 내용은 좀 없었다. 블루아웃 악재는 조금 해소되는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 증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드릴 내용이 뭐냐면 코스피 랠리는 즐기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랠리를 준비할 때 이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오늘 제가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도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왔어요. 코스피 랠리는 뭐 지금 즐기십시오. 이제 뭐 코스피가 이제 6천 돌파 초읽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 랠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어느덧 5,800선에 와 있습니다. 5,800선. 코스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상반기에 한 7천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새해 시작하자마자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대략 한 7천 정도를 잡았습니다. 7천. 자, 일단 코스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지금 유동성 장세 계속되고 있죠. 정책 모멘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주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규제는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금은 계속해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악재, 진짜 뭐 어떤 큰 전쟁의 어떤 위기, 전쟁이나 아니면 뭐 진짜 초대형 악재라든지 아니면 AI 버블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못 말리는 한국 증시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무슨 분석이 필요할까? 그냥 몸을 맡기고 가면 되는 걸. 그죠?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 올해 특히 상반기 목표치, 그죠? 대략 한 7천까지 좀 열어두겠다. 물론 꼭 7천을 간다. 이거보다는 6천 이상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매주 좀 봐드리는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요. 자, 첫 번째는 코스피. 네. 코스피 시총 상위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느덧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시총 1,100조를 넘어섰고요. 주가는 1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5만 원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부동산 투자처럼 장기 투자를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 5만 원대, 그죠? 제가 목표가 없이 1년 반을 투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1년 반. 그게 언제냐? 올 한 6월까지죠. 그죠? 예, 지금 바닥 잡고 대략 한 240%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아주 행복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 자릿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많으셔. 그러니까 그만큼 장타를 잘 치고 있다라는 게 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는 19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690조입니다. 예, 곧 시총은 70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가는 94만 원, 곧 100만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을 5%를 태웠다. 네, 신규로 매입을 했다. 야, 이 가격에, 그죠? 예,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코스피가 얼마 가든 대한민국 증시의 마지막 고점에, 그죠? 까지 끌고 갈 것들. 바로 이 종목군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하나가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이제 우선주고요. 이것도 우선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9만 원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17만 원, 18만 원대, 그죠?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야, 삼성전자 주가 부담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과거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그죠? 우선주하고 괴리율이, 그죠? 대략 한 20% 내외에 그 정도였습니다. 좀 많이 벌어지면 30에서 뭐 조금 더 벌어진 적도 있어. 제가 볼 때는 뭐 30% 넘어가는 적도 있고 한 40 가까이 된 적도 있지만 보통 한 20% 전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30% 넘게 벌어져 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과거 사례로 보면 본주가 먼저 올라왔다가 그다음 우선주가 급격하게 그 괴리를 축소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괴리율은 10% 안쪽까지 붙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죠? 시총은 이제 10조 정도 됩니다. 수급 분석 아래쪽에 양 블록 보시면 거의 쉬지 않고 수개월 동안 메이저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이제 13만 원을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SK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들어서 수급이 점점 붙고 있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 보시면은 뭐 아래쪽에 보시면 양은 블록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뭐 이번 주 그다음에 명절 전에도 계속해서 자금 붙고 있다는 거죠. 이제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하나오션,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예, 이거 좀 화면이 좀 잘 안 잡히고 있네요. 예. 그러면 다른 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HD 현대 요 정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나 전체적으로 뭐 정책 모멘텀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수주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실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뭐 원전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 진득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진득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오션 뭐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ESS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한다, 그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급 좋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리스트를 쭉쭉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또 종목 상담도 하게 될 건데, 최근에 메이저 수급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보 종목군들까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HD 현대, 네, 지주사 쪽에서 뭐 굉장히 좋은 수급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갈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PC에 이게 화면이 좀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CG나 이런 쪽으로 좀 처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코스닥은 어느덧 이제 1100선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코스피가 네, 이제 6천 초읽기입니다. 코스피 랠리는 즐기시고, 코스피 랠리를 못 즐기시는 분들, 수혜받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는 코스닥 랠리를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코스닥 랠리를 기다려 봐야겠다. 예, 그죠? 네, 코스닥 랠리를 기다려 봐야겠다. 지금 코스닥은 기간 조정이 이제 한 3주 정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1150선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코스피는 1월 시작부터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그렇죠? 1월 시작부터 올라섰습니다. 쭉 올라섰어요. 그러다가 1월 중순 넘어서 코스피가 조금 쉬었습니다. 예, 코스피가 좀 쉬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월 중순 넘어서 코스닥이 랠리가 이제 쭉 한번 나왔어요.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이 나온 거예요. 언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코스닥이 5% 올랐어요. 코스피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3%, 2%에서 5% 올랐죠. 코스닥은 한 번에 다 오른 거예요. 어제는 숨고르기였고, 저는 다음 주에 코스닥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좀 화면이 심히 안 잡혀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1위예요. 한 23조 정도 되나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2위로 밀렸어요. 지금 3위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삼천당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앞으로 저는 랠리가 나올 거라고 봐요. 뭐 코스닥 3천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일단 코스닥 목표치를 한 1,500까지 열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죠? 한번 관심 있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거래소는 알아서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소외받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코스닥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소외받았습니다. 그죠?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이게 있어요. 코스닥 랠리를 이제 준비하는데 핵심 업종군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코스닥 150을 한번 가지고 따져보시자고요.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 핵심 업종은 세 가지예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코스닥이 움직이면 이 업종군들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뭐가 강하게 움직였습니까?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종목군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스닥 랠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예. 반도체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많이 소개를 드렸잖아요. 물론 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 그죠? 실제로 이들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보인 건 작년 9월 이후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 뭐 많이 했습니까?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PSK 홀딩스,
그다음에 뭐 DI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여러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PSK 홀딩스나 뭐 유진테크나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목요일 날 랠리가 나올 때 코스닥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반도체 장비주들, 소부장 종목군들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죠?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보유하고 가야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제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SK 홀딩스입니다. 이거. 네, PSK 홀딩스. 네. 여러분들 우리 바닥 잡은 게 어디입니까? 작년 9월 달입니다. 예. 작년 9월 달. 그렇죠? 지금 얼마에 와 있습니까? 지금 9만 원에 와 있습니다. 그때 얼마였어요? 3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이틀 동안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 전공정 장비업체 유진테크. 유진테크도 지금 10만 원 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HPSP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HPSP 고압의 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 이거는 잘 보시게 되면 2024년 고점이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대략 2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장비단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은 이미 전고점을 그죠? 23년, 24년 고점은 이미 넘었었어요. 근데 아직 못 넘어선 거. 특히 이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비 종목군들 중에서는 HPSP도 저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종목군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한 2만 원 중반, 3만 원대 이 시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반도체 이거 핵심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TF 얘기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먼저 보시죠. 29200. 이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자, 근래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1월 중순 넘어서 급등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일단 코스닥 150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변곡점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거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렇죠? 코스닥 시간이 온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 또는 150 레버리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21선 타면서 깨지지 않고 잘 힘을 모았거든요. 한 3주 정도 코스닥이 힘을 모은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야, 난 코스닥 종목군들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난 소외받기는 싫어. 그러면 그냥 코스닥 150이나 150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레버리지나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종목 귀찮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바이오가 남아 있고 2차전지 남아 있습니다. 2차전지는 2차전지 1위, 3위가 시총 1, 3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는 사실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 바닥 얘기를 할 때 주가는 5만 원 아래였어요. 예. 지금은 얼마나 1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는 대략 지금 한 260% 정도 올라왔어요. 260% 올라왔어요. 260%.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최근에 코스닥 1월 중순 넘어서 랠리 나올 때 에코프로가 선두에서 치고 갑니다. 물론 바이오들도 같이 올라오고요. 시총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3주 정도 쉬었습니다. 코스닥하고 병이 똑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에코프로는 지금 거래소의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차전지 업종군들에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업황은 바닥을 쳤고, 그죠? 실적은 바닥을 쳤고, 그죠? 턴어라운드 한다. 전기차 바닥 쳤고, ESS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진행을 한다. 여기에 로봇 밸류체인까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떨어졌던 2차 전지가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게 작년 하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더 갈 거라는 겁니다. 왜? 코스닥이 더 갈 거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는 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코스닥의 1위, 3위에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저는 코스닥 랠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시간이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조금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뒷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 상담을 좀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드라이빙 토크에서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어요. 특히 코스피가 6천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누리는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즐기시고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조금 더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 약간 좀 과감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단타, 단기 매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묵직한 주식으로 좀 묵직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사이즈 큰 것들 이거 한 분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업종군들, 또 관련한 ETF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